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능력부터 시작해 원소, 마법 등 수십, 수백 가지의 이능력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색이나 액션물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강력한 이능력을 보고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매력에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캐릭터들이 작중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호쾌한 전투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 능력 중에서도 원소 중에서도 세계관 최강급인 불능력자 캐릭터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애니를 조금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강철의 연금술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애니에서는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진 연금술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중에서 상위권의 인기를 가진 캐릭터가 바로 불꽃을 다루는 연금술사 로이 머스팅입니다. 일단 로이는 불꽃의 연금술사라는 이명과 달리 불꽃을 연성하지 못합니다. 이 캐릭터는 공기 중에 산소와 수소 그리고 대기 중의 먼지를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능력을 이용해 불이 발화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불씨를 발생시키는 발화포 장갑의 마찰을 이용해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라이터든 장갑이든 작은 불씨를 일으키면 불씨가 설치해놓은 먼지를 타고 날아가서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원리죠. 로이는 화상에 대한 인체 실험을 한 과거가 있어 열량 컨트롤이 매우 능숙합니다. 어느 정도의 화력을 내야 적에게 얼마만큼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이 노하우 덕분에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켜도 대부분 치명상을 받으며 시전자가 원하는 대상에 정확히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호문클루스는 작중에서 미친 능력과 신체를 가진 최강의 적으로 등장하지만 전투력 상위권에 속하는 엠비는 변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온몸이 터져 죽었으며 엠비보다 강한 러스트는 최강의 창이라는 이명에 맞게 로이를 죽음 직전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제가 될 때까지 폭발을 얻어맞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발화포 장갑도 망가진 상태에서 오른손 손등에 자신의 피로 연성진을 그린 후 망가진 라이터를 부싯돌 삼아 점화시켜 인간 최초로 호문클루스를 죽이는 데 성공했죠. 貴様はこう言ったな。まだまだ死なないと。ならば死ぬまで殺すだけだ。 이 캐릭터는 압도적인 화력과 광범위한 공격, 그리고 수소와 산소, 먼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건만 충족되면 몇백 번도 공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점이라면 대기 중 습기가 많아지면 불이 붙지 않아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발화시킬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불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치카 코토리는 데이트 얼라이브의 히로인이자 주인공인 이치카 시도에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붓 여동생입니다. 이 캐릭터는 화염을 다루는 정령으로 불꽃 생성 및 조종하는 권능을 지닌 거대한 도끼 형태의 전사 카마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마엘은 칼날의 크기나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한번 휘두르면 작은 도시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마엘의 변형된 모습인 메기도는 무려 중규모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살기인 국리들을 사용하면 화력이 더 강해지고 초재생 능력까지 생기게 되죠. 심장이 뚫리거나 뇌가 찔리거나 완전히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이 가능할 정도의 초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가루가 되지 않는 이상 무적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불꽃으로 상처를 태워서 회복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체세포가 소멸되거나 혹은 영역이 모두 소진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소규모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폭발 공간진을 같은 규모의 공간진을 발생시켜 상쇄해버리는 미친 짓도 가능합니다.
너무 강력한 화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작중에서는 토카, 오리가미, 마나를 동시에 쓰러뜨리면서 사기적으로 강했던 쿠루미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순수 전투력으로만 따지면 세계관 최강자 탑4에 든다고 합니다. 페어리테일의 주인공인 나츠 드래그닐은 불을 다루는 능력자치고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는 마법이든 자연이든 불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의식을 하고 먹어야 데미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활용의 화염을 가지고 있어 불을 먹으면 체력과 마력을 회복해 자신의 힘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불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먹는 데 오래 걸리고 먹는 동안 빈틈이 생기지만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감정에 비례해 불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최고치에 다다르면 철은 손쉽게 녹이고 대회장 전체를 열기만으로 녹일 수 있는데요. 인간 중 최강자인 넥서스의 전격 마력인 뇌룡의 번개를 건네받은 후에는 전기와 불이 섞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뇌염용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무한의 마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최종 보스 마스터 하데스를 1대1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년 후인 3보 시점에서는 뇌염용 모드를 능가하는 염룡왕 모드를 얻은 이후 세계관 최강자의 제레프와 싸울 수 있는 수준이 되기도 했는데요. 캐릭터는 염룡왕 모드만 사용한 상태에서도 세계관 최강자를 제외하고 명확하게 우위를 점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염룡왕 모드보다 상위인 7염룡 모드를 손에 넣으면서 세계관 최강자급의 힘을 손에 넣기도 했죠. 하지만 공격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만약 적이 공격에 맞고 반격하거나 다음 상대가 나타나면 역으로 털릴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도 하네요. 블리츠에 등장하는 야마모토 겐류사의 시게쿠니는 사신호정 13대 총대장으로 1000년간 최강의 사신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이 캐릭터는 사신이 강해질 수 있는 최고점에 있는 인물로 영악, 신체 능력, 체술, 300도까지 모두 최강인데요. 웬만한 상대는 검을 사용하지 않고 박살낼 수 있으며 최강자급 라일에 있는 캐릭터가 와도 시간을 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아란칼 편에서는 최종 보스인 아이젠 소스케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나자 부대장 3명을 단숨에 전투 불능으로 만든 아이온을 가볍게 썰어버리기도 했죠. 風神若干一つ目なで切り 겐유사이의 기술 중 하나인 여멸지옥은 한 마을에 몇 배에 달하는 대지를 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발동되다가 중간에 끊긴 것으로 만약 여멸지옥이 봉인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발동했다면 마을은 물론이고 도시급 규모까지 없애버릴 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만의 상태가 되면 태양 내부 온도에 달하는 1500만 도의 모든 열량이 한날에 응축됩니다. 만해를 발동하는 것만으로도 소울 사이어티의 전체 수분이 말라버리며 아예 다른 장소에 있는 쿄라쿠의 입술이 찢어지고 기상 전체를 얼려버리는 빙변환이 강제 해제됩니다. 단순히 자나 태도에 닿는 것만으로 상대의 검이 소멸되고 바위에 검을 살짝 내려놓으면 대지가 갈라지죠. 사신이 살고 있는 세계는 열의 내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 만해를 사용해도 별다른 타격이 없지만 현세에서 만해를 사용하면 꺼내는 순간 지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その熱実に1500万度お主はわしに触れることすらできん 참고로 이 만해 상태를 장시간 유지할 경우 아무리 열 내성이 강하다고 한들 소울 소사이어티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워낙 강한 나머지 이 캐릭터가 나섰다 하면 전부 정리가 되어버려 각종에서는 실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총대장 치고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에서 등장한 주인공 사와다 츠나요시는 기본적으로 겁쟁이에 싸움을 싫어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 능력을 최대로 개방해 자신이 가장 후회했던 일을 이루게 만드는 필살탄을 맞으면 신체 능력이 초일이 되는 동시에 성격도 열혈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필살 모드를 넘어 하이퍼 모드가 되면 신체 능력이 필살 모드보다 훨씬 강화되고 성격이 굉장히 침착, 냉철해지며 이때부터 필사령, 즉 불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필사령을 쓰면 날아오는 총알을 녹일 수 있고 물속에서도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불의 극상성 기술인 제로 지점 돌파 퍼스트 에디션을 사용하면 플러스 에너지를 마이너스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을 얼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얼음이 아닌 계속해서 마이너스 에너지로 돌리는 힘이 담겨져 있어 온도랑 상관없이 불이 통하지 않는 기술이죠. 실제로 불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 이 퍼스트 에디션에 막혔습니다. 제로 지점 돌파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순도 높은 불꽃을 방출하는 엑스버더를 사용하면 섬 하나를 증발시켜버릴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화력 덕분에 세계관에서 두 번째로 강하다고 합니다. 자간의 샤나에서 등장하는 아라스톨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캐릭터들과 달리 신입니다. 이 애니에는 신적 존재가 셋 있는데요. 바로 천벌의 신 아라스톨, 창조신 제리의 뱀, 인도의 신 각의 소음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을 넘은 초넘사벽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아라스톨은 현세에 강림하면 강림한 순간 모든 게 정리가 되며 신조차도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물이 있어야 현신을 할 수 있지만 일단 현신만 할 수 있으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먹어 도시 삼키기로 힘을 얻은 아시즈와 싸운 적이 있었지만 아시즈에게 거의 능욕 수준의 관광을 선사했죠. 아시즈는 홍세의 무리 중 가장 강한 홍세의 왕이었던 데다가 도시 삼키기로 엄청난 힘을 얻은 상태였지만 완전히 격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파괴와 간섭이 절대 불가능한 대명시편마저 박살내버렸을 정도였으니 사실상 아라스톨을 이길 수 있는 캐릭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벌신은 심판과 단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권능만큼이나 이 신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능력만 보면 세계관 최강이지만 신의 포지션에서 최강자이다 보니 작중에서는 주인공에게 조언해주는 캐릭터로 아주 가끔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강의 불능력자 캐릭터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능력 중에서 불능력은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만큼 불이란 능력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